에피소드 2화 1인 마켓셀러가 되기 위한 준비 절차. 오늘은 준비 절차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내기. 사업자 등록은 법인, 개인, 간이로 나누어지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아직 통신판매신고가 남아있습니다. 통신판매신고는 은행, 홈택스, 민원24 순서로 신청 및 발급 절차를 마치고 기다리면 됩니다. 신고 후 3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SMS 알림을 받고 관할 구청에 찾아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면 준비 끝! 더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1인 마켓 사업자 등록이라고 검색하시면 보기 쉽게 설명해 놓은 후기들이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자결제 서비스 신청하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여 복잡하지 않은 간편한 결제 과정과 안전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PG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모바일 쇼핑 이용자의 70%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니 1인 마켓 운영에 있어서 통합 전자결제 PG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 번째, 상품 소싱하기.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은 1인 마켓셀러가 혼자 상품을 제조하고 생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웃소싱을 해야겠죠. 말 그대로 외부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본사 아웃소싱과 온라인 총판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본사 아웃소싱은 브랜드에 요청하여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셀러에겐 본사에서 상품을 공급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셀러 혼자서 판매할 경우 매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브랜딩을 하는 본사 입장에서는 1인 마켓 진행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제품과 셀러 피드의 이미지 비교 또는 팔로워, 댓글, 좋아요 등 판매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상품 컨택 시 조급한 마음에 돈 되는 건 다 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주세요. 뭐라도 팔자라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제품부터 덥석덥석 물어오는 것은 1인 마켓 운영 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브랜딩되듯이 세심한 준비 과정으로 우리 자신도 브랜딩해야 합니다. 1인 마켓의 컨셉과 전체성이 흐려지면 마켓과 셀러 본연의 매력도 떨어지고 매력이 없으면 바라보고 있는 소비자들도 미련 없이 떠나가겠죠? 그렇다면 온라인 총판 업체를 통한 아웃소싱은 어떨까요? 브랜드 서칭, 제품 조사, 해당 브랜드 미팅, 샘플 요청, 셀러들에게 제시, 제품 공급,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절차들이 생략된다면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약이 되고 셀러분들에게 판매 외적인 것에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진행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셀러가 먼저 제안해서 공급받기 힘든 제품도 B2B 계약을 통해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총판 업체를 이용하는 셀러들은 주로 어떻게 활동하나요?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중개업체들 또한 중개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 패션 뷰티 셀러들은 스타일쉐어에서, 방송에 종종 등장하는 매크로 인플루언서들 중 리빙 푸드 쪽 셀러들은 쿠팡 파트너스나 위메프 등 규모 있는 기업들과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스타일쉐어의 경우 SNS와 커머스가 융합된 플랫폼이며 인플루언서들은 스타일쉐어 커머스 내에 구매자들의 판매 건수와 광고 건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쿠팡 파트너스의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여주고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하여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 구매 금액에서 소정의 수익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앞처럼 연계해주는 업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규모 있는 기업의 경우 인지도가 있는 셀러가 아니면 진입이 쉽지 않고 제한적이죠. 본 채널 셀럽커머스의 경우에는 브랜드 서칭, 제품 조사, 온라인 반응 검수, 해당 브랜드 미팅, 샘플 요청, 샘플 테스트, 제품과 어울리는 셀러들 리스트 셋업, 셀러들에게 제시, 제품 공급, 플러스 CS 관리, 배송 관리까지 모두 담당해 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같은 번거로움이 생략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잘 맞는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셀러커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들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 팔로워들과 소통하기. 1인 마켓 셀러들에게 소통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내 피드에서 확실한 주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소통이 더욱 수월합니다. 뷰티, 패션, 여행, 육아, 음식, 리빙 등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관심을 가지는 필터링된 타겟층, 다시 말해 예상 고객층을 노리세요. 해시태그는 방대한 주제를 필터링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해당 카테고리의 영역을 조사하고 세분화된 이용자들을 하나로 모아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하며 자연스럽게 고객 관리를 해보세요. 공감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팔로워들이 많을수록 마켓의 효과는 수십 배로 커지며 충성도 높은 팬을 더 많이 보유하는 자만이 성공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의 효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공감과 소통이 끊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도 대화와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와 같은 카테고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좋아요를 누르고 마음이 담긴 성의 있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주 소통하고 공감해주는 친구이자 옆집 언니, 오빠와 같은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이 1인 마켓셀러의 장점이자 강점입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가진 주제를 잡아 소통을 하다 보면 모두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이 돋보기에 우리도 등장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인스타그램 돋보기. 이 돋보기 기능을 인스타그램은 익스플로어라고 부르며 익스플로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해당 유저가 팔로우하거나 좋아요한 컨텐츠에 기반해 유사한 게시물을 노출시키는 곳. 다시 말해 내가 관심을 보였던 카테고리를 분석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 게시물도 익스플로어에 노출시키고 싶어요. 여기서 참여율이란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대비 좋아요와 댓글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율을 높이면 상위에 노출되며 돋보기 피드에 대한 도달률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도달률이 높다는 건 내가 올린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로워 수도 증가하겠죠? 마지막으로 마켓이 더욱 크기 전에 준비해야 할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신만의 분위기로 피드의 톤 앤 매너를 맞춰주세요. 피드에 올리는 이미지의 색상을 일관되게 유지해보거나 나를 기억하기 쉽게 이미지 업로드 시 나만의 로고나 사인을 함께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드의 스타일이 뒤죽박죽 될수록 계정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오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계의 리더와 경쟁자들을 팔로우하세요.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히 캐치하고 신속하게 수정하세요. 누구보다 그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답니다. GIF나 1분 이내의 영상을 어플을 사용하여 제작해보세요.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전달력 없는 긴 글을 읽기보단 영상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합니다. 시각적으로 사로잡는 볼거리들을 제공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피드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 2와 1인 마켓 셀러가 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3화에서는 SNS 채널별 1인 셀러들의 활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